안녕하세요. TNC입니다. 2학기 시작들 다들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 3학년들이 또 고입을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뭐 옛날 같으면 고입 치기 위해서 연합고사 라떼는 연합고사 쳐서 뭐 진짜 반틈 딱 잘라가지고 뭐 인문계 가고 실업계 가고. 근데 요즘에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표현도 쓰지는 잘 않아요. 그냥 뭐 애들이 광고하지만 뭐 마이스터교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스위스 도제학교 도입해가지고 이제 마이스터교 그것도 가려고 하면 상위 70% 안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뉘긴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마이스터교 쪽이 아니고 일단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 즉 인문계 하고 이제 특목고 하고. 그러니까 뭐 교육이 항상 백년지 대계가 되는 게 교육이지만 정책이나 입시 같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백년지 대계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발빠르게 정보 수집들 하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뭐 매년 달라요. 근데 뭐 맥락이 바뀌진 않지만 그 용어들이나 조금씩 다르고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뭐 실제 그거는 원래 뭐 갑자기 생겼다가 딱 없어지거나 뭐 운 좋게 딱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익히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를 나누면 일반 인문계, 그 다음에 자사고, 그리고 대구는 자사고가 또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붐인 것 같아요. 확 생겼다가 또 확 죽었다가. 그리고 뭐 특목고 이렇게 일단 나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뭐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가 다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과들도 있고 학교들도 많은데 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이 높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학이나 과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상위 1% 돼야 돼요. 그리고 내신도 1등급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성적이 된다고 하면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꿈은 높고 그 다음에 이상도 높게 다져야지만 그 밑에 다운될 때 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무 뭐 솔직히 뭐 내신 1등급 받는 거 말이 쉬워 1등급이고 수능 1등급 받는 거 말이 쉬워 1등급이지 그거 쉽지 않아요. 뭐 저도 뭐 항상 뭐 애들 입시도 해보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카이 중에 서울대는 하늘이 점지해줘야 간다는 거 전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연고대까지는 노력해서 갈 수 있는데 서울대는 제가 봐도 하늘이 점지해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컴퓨터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에도 너무 특출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재능인데 특출난데 얘는 근데 공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기계를 잘 다루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은 뭐 일맥상통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얘는 기계를 너무 잘 다뤄. 그런데 공부는 너무 하기 싫어해. 그럼 얘는 마이스터교 가면 돼요. 마이스터교 가면 되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얘는 기계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좋아하지만 공부까지 잘하면 카이스트를 가는 거고, 기계는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는 너무 못한다. 그럼 마이스터교 가면 되거든요. 아주 쉽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근데 보통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요즘에 제가 봤을 적에 딱히 없어요. 그냥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선행 같은 것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찾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당장 뭐 하지 마라 한다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머님들이 됐든 아이가 됐든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산층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뭐
의학대가 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 밑에 저학년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애들은 꿈을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일단 최고 하위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통은 상상고 가가지고 의대를 많이 갔었거든요. 한동안. 왜냐면 이제 거기가 그게 돼요. 농어촌이 되거든요. 등록곡인 특수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긴 했었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들을 조금씩 따라요. 그리고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성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보통은 거기를 가서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보통 특목고를 간다는 건 뭐가 됐든 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웬만큼 다 끝낸 수행을 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집합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내신을 따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거긴 진짜 0.0001점으로도 점수 차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동점자 만들기 위해서 4.7점, 5점, 2점 이렇게 배점을 하거든요. 내신 같은 경우도. 그 소수점까지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특목고 있는 애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능 만점자 나오는 아이들도 대부분 보면 특목고 있는 애들은 인터뷰 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얘기하는 게 책 많이 읽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중학교 갈 때까지 이빠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갔으니까 고등학교 갔는데 수능을 치기 위해서 대학 수학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로움을 갖기 위한 시간 싸움에서 이긴 자가 선행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선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안에 낙타 바늘 구멍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면 나름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체크를 해주는 게, 그래서 수시대로 체크를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되는 경우들이 거진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두가 길긴 했는데 여기 지금 표에 대부분 뭐 다들 알고 있지만 영재학교가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없다는 거. 지금 금년 고3부터 첫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재학교를 가는 거는 말 그대로 과학영재는 우리나라 과학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그게 의대를 가기 위한 관용문이 되면 그건 좀 아닌 거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의 부작용들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고3부터 첫 적용을 하고, 현재 중3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영재학교 가서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뭐 영재학교까지 가가지고 의학대를 가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약간 또 오산이 되겠죠. 근데 또 그 밑에 학년들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년지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승전결 수능을 치는 거거든요. 기승전결 수능을 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대부분 보면은 결국은 일반고나 자사고, 그럼 뭐 수식하고, 뭐 어머님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줄넘기 해야 돼. 줄넘기도 수행평가 들어가고 농구도 수행평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미리 땡겨서 학원을 보내고,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포커스가 뭔지를. 내가 진짜 주요 과목들에 대한 그런 게 충분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서브 과목에 대한 토론도 하고 독서도 가고 이게 맞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 스펙 맞추겠다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다니고 하는 거는 좀 어폐이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문제 한 개 더 푸는 게 이 아이를 위한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시지 마시고
뭐 입시가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수학이 1 더하기 1이 4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맥락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존버가 이긴다고 얘기하듯이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들은 어머님들이 정보를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들보다 초등학생들이야 잘 몰라서 하지, 한 고등학생들 정도 가면 지네들이 또 다 알아서 정보 다 수집해요. 요즘에는 정보가 또 원체 난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서브를 너무 간다고 이 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건 입시 정책이 바뀌고 뭐고 이거 절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예나 지금이나 국영수 위주로 얘기하듯이, 그게 농담인 것 같지만 결국은 교과서 같이 얘기하는 게, 교과서가 정답은 맞긴 하거든요. 교과서 안에 답도 다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너무 부안해동 하시지 마시고, 특히 밑에 있는 학년일수록 정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정보가 8이 되고 공부하는 게 2가 되면 안 되고요. 공부가 8이 되고 정보가 2가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중2쯤 되고 이제 중3쯤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좀 수집하시고, 고등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초등학생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뭐 지금 영재학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적에는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매년 바뀌고 하지만 기본 맥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니할 말로 운동하고는 일주일 다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시간에 공부에 유용한 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시간 확보를 일단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을바람 살랑살랑 부는 계절이 오면서 입시도 이제 써야 되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그때 내가 성적이 높아서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물론 아이들도 중요하겠지만 성적은 보통 본인이 내는 건 맞으니까, 그렇지만 뭐 요즘엔 엄마의 서포트 필요하니까 어머님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습관이나 뭐 공부 방법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보보다는 그렇게 일단은 큰 카테고리 항상 세우시면서 빅피처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T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